아까 어떤 전략가가 24절기 바꿔야 된다고 오늘이 무슨 가을에면 더 입추냐고 그러네요. 네, 시장 조정도 길고요.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듦의 길이가 참 긴데요. 더위도 네. 길고요. 오늘 어떤 인사이트 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과 다른 디커플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실적에서는 막바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기술적으로 정말 좋은데 이번 시장은 사실 실적으로 올렸거든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가 주가를 끌어내렸고 그때 애플이 받쳐주면서 고점을 높여갔죠. 그래서 아랫꼬리도 만들었던 미국 시장입니다. 시장의 악재가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그 악재를 실적으로 이겨냈던 미국 시장이 이때 실적이 막바지였다는 거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에는 어떤 재료를 올릴까 정말 궁금한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실적 시즌에 정말 많이 올라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전 세계 시장이 같이 움직일 거고 무역 분쟁의 수면 밑으로 완전히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으로 받쳤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막바지 실적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뭐 두 번째 이슈에서도 나오겠지만 무역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너무너무나 정말 차트가 너무 이쁘죠. 이건 뭐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요. 5주선도 완전히 우상향으로 완전히 틀어졌죠. 추세선 다 돌파됐죠. 양봉 후에 아래꼴 생겼다 올렸다 또 양봉 세워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라인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완벽하게 이번 주에 이겨줘야지 좋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횡보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이제 다 소진이 됐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거, 또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 중동 리스크 다 물리치고 기업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막바지가 됐다는 거죠. 막바지 상태에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라가서 전고차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는데 올릴 재료가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시장을 장악할 게 무엇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한편으로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좀 더 커지는 본격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실적으로 올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역 분쟁이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의견 청취하고 또 중국과 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될 재료는 결국 무역 전쟁 해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중국 시장을 따라가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힘들었는데 중국 시장이 이제 올라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돌파가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시점으로 더 고점을 올릴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결국 중국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걸 연장선입니다. JP모건의 CEO죠. 다이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채 10년물이 5%를 대비해야 한다. 근거가 뭐냐라고 보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기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10년물 국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단기하고 장기 국채가 지금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가 더 금리가 높아야 되고 장기가 금리가 좀 더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평탄화된 상태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한다? 그러면 지금 장기 금리가 3%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었던 상황 속에서 만약 5%까지 간다? 그럼 시장은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새로운 화두가 아까 말씀하신 무역 분쟁으로 해서 고점을 치고 가는 상황일 것인지 아니면 국채 수익률로 해서 시장을 흔들 것인지 두 가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무역 분쟁도 결렬이 돼서 더 확장 국면으로 간다면 시장을 흔들겠지만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다. 결국 시장을 실적이 장악을 했는데 그 실적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장악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무역 분쟁이 해소냐, 아니 무역 분쟁이 강화냐, 아니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채 금리가 5%로 대비해야 한다. 그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악재나 재료로서 쓰일 거다라는 생각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이 저평가 매력이 커졌다고 하죠. 그 퍼 기준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정말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좀 올라갈 만하면은 그 우리나라 시장 그 정강 후약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바로 중국 시장에 따라가는 시장의 모습이 계속 관측되고 있죠. 어저께도 올라가다가 중국 시장이 개장하면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사실 중국 시장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저평가가 된 이 시장이 다시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중국과 미국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됐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7월 중국 무역 수지를 꼭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둔화됐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주장한 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것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국내 시장도 무역이나 환율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근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7월 무역 수지가 시장에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무역 수지가 정말 둔감됐다면 무역 분쟁이 해결 국면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국내 시장은요, 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또 어저께 제가 마지막 선물에서 수급 상황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괜찮게 보는 이유가 사실 이격을 완전히 줄였어요. 이격을 지금 하반경신 확보하는 상태에서 지금 5주선은 우상향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폭발적 상황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 시장을 더 끌어내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점에서 매수의 기회가 계속 시장에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 이번 만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물론 만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외국이 누적적으로 위쪽이라고 판단한다면 기회는 아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변한 것 없는 증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중국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야 되겠는데요. 중국 증시 오늘 소폭 상승 출발인데 오후까지 지켜보시고요. 저희 내일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